고발은 넘쳐나는데 점점점 가로 열고 수사는 왜 점점점 가로 닫고가 되겠습니다. 오거돈 전 시장이 이른바 은신했던 것 아니냐라고 추정이 되고 있는 거제의 그 펜션 주인이 고발됐습니다. 일단 오거돈 전 시장이 차 타고 떠나는 모습부터 다시 한번 보시죠. 오 시장님, 언제까지 여기 계실 거예요? 그 펜션 앞에 벤츠가 2대가 여러 날 대기돼 있었거든요. 차를 댕기고 있다. 작년, 재작년에 그리로. 요새는 그리 온다고 몰라도 몰랐지, 나는. 좀 심하더라고요. 경남 거제 펜션의 소유주가 오거돈 전 시장과 잘 아는 지인이다라고 부산일보 기자는 썼는데 그분이 고발됐다는 겁니다. 지난 4일 오거돈 추정 인물 경남 거제 펜션에서 포착이 됐죠. 시민단체 활빈단이라는 곳은 오거돈 전 시장 사퇴 후 10여일 머무른 거제 펜션 업주이자 건설사 대표 A씨를 범인 도피 방조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활빈단의 입장. A씨는 오 전 시장과 해운대 같은 아파트 거주하며 돈독한 사이다. 은신처를 마련해 준 만큼 범인 은닉 혐의로 고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부산경찰청 오 전 시장 범죄가 입증돼야 은신처를 제공한 A씨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 A씨 조사는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을 밝혀서 이 역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박정아 대변인, 네. 지금 고발은 계속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왜 펜션 주인도 오 전 시장의 지금 위치도 경찰이 아닌 부산일보 기자들에 의해서 포착이 됐는데 오 전 시장 본인에 대한 수사도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까? 이게 이제 국민들의 그 정치적, 법적 감정과 그다음에 법률의 현실과 조금 괴리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피해자라고 하고 계시는 분이 직접적으로 적극적인 경찰 조사를 받기가 좀 불편한 상황이라 지금 경찰의 조사가 진행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오 전 시장에 대한 경찰의 직접적인 조사도 진행이 되지 않은 상황. 그러니까 사건이 분명하게 성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렇게 되니까 과연 이게 범죄 은닉죄가 성립이 되느냐까지도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상황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피해자의 직접적인 조사가 적극적인 조사가 없더라도 당시에 있었던 공증문서 있잖아요. 공증문서 가지고 경찰이 좀 더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거나 아니면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오 전 시장이 공직자였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로부터 시민들로부터 직접적으로 선출된 부산시장이었고 그 이전에 평생을 공직에 쭉 계셨던 분이니까 그런 그동안 국가에 대해서 봉사했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경찰 수사에 임하겠다라고 해서 사건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서 경찰 수사를 좀 체근을 하거나 경찰 수사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한다면 국민들이 이런저런 오해를 받지 않을 텐데, 좀 전에 저희가 화면에서 본 것처럼 저렇게 펜션에 몰래 숨어 있고 그다음에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는 그 좀 성숙되지 못한 자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이 사건이 자꾸 오해를 쌓게 되고 그다음에 야당에서 여당을 공격하는 빌미를 제공하고 국민들은 답답해하고 그다음에 더더욱이나 부산 시민들은 굉장히 부끄러운 상황을 매일매일 겪게 되고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오 전 시장의 저는 적극적인 그 소명 내지는 적극적인 수사 협조가 좀 제일 중요한 때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박정아 대변인께서 청와대 대변인 그만두신 시점에 관사에서 지내시지 않으셨죠? 저는 관사 가보지 못했죠.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관사라는 건, 청와대에 있는 관사라는 거는 사실은 지방에서 멀리 있었던 분들이 가끔 가서 지내거나 아니면은 정말 혼자 있는 양반들이 출장을 나와서 집을 멀리 두고 와서 있는 양반들이 두세 명이 같이 있거나 이런 관사지, 지금 오 전 시장처럼 이미 공직을 그만 뒀는데 관사의 짐을 빼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고, 이거 사실은 무단점거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데 짐은 왜 안 빼는 거예요, 관사에서? 그러니까 짐 빼야 되는 게 당연히 맞는 건데 저거 그냥 놔두고 있는 오 전 시장도 이상하고 사실은 부산시의 행정력도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냥 부산시에서도 두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거 빼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저렇게 큰 관사를 쓰고 문 밖이라도 있었는데 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시간 그렇게 되실 때 써야 되는 게 찾아가세요. 맞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또 요새는 이삿짐 센터도 여러 가지 기능이 많아가지고 짐도 보관할 수 있어요. 이런 거 하면 되는데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지금 연락 안 된다라고 해서 무방비하게 그냥 놔두고 있는 거는 부산 시민들한테, 국민들한테 굉장히 죄스러운 일들을 여러
분야에서 지금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사에서 짐을 왜 안 빼고 그냥 두는 건지, 경찰 수사는 왜 이루어지지 않은 건지 궁금증에 대해서 답변해 주신 건데, 지금 그 펜션 주인장이 범인 도피 혐의요? 도피 방조 혐의로 고발이 됐어요.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이게 어떤 죄입니까? 범인 도피 방조 혐의. 일단은 그 우선적으로 오거돈 전 시장은 범인 도피죄에 성립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죄를 저질렀어도 도망가는 거는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 본성을 반하는 거를 기대할 수 없다 해가지고 범인이 도망가는 건 괜찮다. 괜찮아요. 그래서 뭐 제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도망가도 저는 범인 도피죄는 안 되는데 그런 범인이 도망가는 거를 도와주는 건 죄가 된다. 아, 그래요? 그래서 범인 도피 방조죄가 성립된다. 그래서 그 활빈단인가 저기서 그런 공부는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공부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요? 왜냐하면 저기서 오전 시장이 한마디만 하면 죄가 안 되거든요. 내가 가려고 했다. 부르면 가려고 했다. 그러니까 내가 도피한 게 아니고 난 잠깐 그냥 좀 떨어져 있었을 뿐이다. 이 이야기 한마디만 하면은 범인이 도피한 게 아니라고 하는데 방조 혐의가 될 수가 없잖아요. 야, 경찰 니들이 안 부른 거잖아. 이렇게 하면 된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그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요. 처음에는 고소인 조사를 갖다가 해요.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피해자죠. 피해자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이러이러한 피해를 갖다 봤습니다. 그럼 그 피해, 그 사실이 말에 맞는 것인지를 갖다가 수사기관에서 확인을 갖다가 하고, 아, 이건 진짜 범죄가 맞다. 그렇게 됐을 때 피고발인을, 피고소인을 갖다가 부르는 건데, 지금 그 고소인 조사나 피해자 조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피해자는 처벌을 원치 않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건가요? 아무런 입장이 없는 것 그렇군요. 같아요. 그래서 오전 시장은 그 내가 관사에 있을 수도 없고 뭐 따로 집에 있는 것도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머리도 너무 복잡하고 막 인생도 한심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멀리 이제 바라보면서 있었던 것이지 도망간 게 아니라 이 한마디를 갖다가 하면 끝날 건데 거기에 대해서 무리하게 고발을 갖다 한 거는 그러면 좀 이상하다. 역풍이 오히려 맞을 수 있다. 아니, 그런 자,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질문은 장희영 교수님, 관사에서 짐도 안 빼고 이 펜션 저 펜션 옮겨 다니는 생활로 보이는데 경찰에서는 피해자 조사가 없으면 끝까지 오거돈 시장에 대해서는 조사를 못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언제까지 관사에서 짐은 언제까지 안 뺄 것이고 언제까지 펜션에 머물 것이고 언제까지 경찰은 피해자의 입만 보고 있을 것이며 언제까지 수사는 이렇게 답보 상태. 뭐 언제까지? 언제까지 도피해 있을 것이고 언제까지 짐을 놔둘 것이고 그거는 부산시와 오거돈 전 시장이 알 것이고 언제까지 소환을 안 할 것이고 어떻게 수사를 할 것이는 경찰이 알겠죠. 다만 지금 이런 질문을 온 국민들이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의혹에 불거진 게 아니라 피해 의자인 오거돈 전 시장이 직접 본인이 기자들을 불러놓고 본인이 한 일을 시인한 일이에요. 누가 봐도 스스로 범죄 소명을 한 상황인데 지금 경찰에서 왜 그 오거돈 전 시장을 소환을 안 하느냐. 기사 내용을 보면 일단 피해자가 뭐 그런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심지어 이전 성추행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아예 연락도 닿지 않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피해자가 뭐 고소든 고발이든 무언가 접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 진술을 먼저 듣고 나서 그러니까 오거돈 전 시장이 최근 성추행 사건을 스스로 인정을 했으니 범죄는 소명이 된 것인데 범죄에 대한 수사를 할 때 피해자를 먼저 불러서 수사를 하고 그걸 토대로 피해자 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피해자가 소환이 안 되고 있다. 이게 이제 경찰의 입장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경찰이 이렇게만 이야기를 한다면 그럼 피해자가 진술을 하지 않는 한 이 범죄는 수사를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이거 강제추행이고 누가 봐도 위계에 의한 이런 해석을 할 수 있는 일이 벌어졌는데 만약에 피해자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소환이 어렵다면 지금 버젓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는 피해자라도 먼저 불러서 수사를 하는 게 법적인 테두리보다는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왜 그런 피해자를 먼저 부르면 안 되지는 의문이 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게다가 그냥 개인의 어떤 어디서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이 벌어진 것도 아니고 부산시를 대표하는 시정을 이끌어가던 시장이 그 어마어마한 권력으로 같이 일했던 직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명이 지금 거론되어 있는 이 문제가 이대로 방치되고 있다라는 느낌은 저만의 느낌일까 모르겠습니다. 예.